올봄 가장 경계할 섹터는 이전수다. 이전수. 뭐죠 이전수? 이천수가 아니고 이전수. 뭐 줄임말 같으신데? 뭘 줄이셨죠? 사실 뭐 지난주에도 늘 얘기 드렸던 그거죠. 2차 전지,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산업.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산업 이쪽은 올 연중 지금도 원래 고점 대비로 지금 벌써 한 30, 40% 이상 많이 빠졌지만 많이 빠졌죠. 연중에도 앞으로 빠질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쪽은 밸류적으로 또 상당히 거품이 크게 났었고 중기 차트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으면 거기서 또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잠복한 후에 2, 3년 후에 가서 다시 오르는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세가 지금 무너져서 계속 이게 후퇴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그쪽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뭐 삼성 SDI 놓고도 지난주만 해도 그래도 한 50만 원대 중반 그랬는데 운용력이 항상 뭐 요즘 드리는 얘기들은 그 삼성 SDI 연중 한 늦여름 이 정도 전까지 30만 원이 붕괴된다. 한 25만 원, 26만 원 정도는 찍어야 바닥이 나온다. 그런 얘기들 드리듯이 이게 사실 앞으로도 빠질 폭이 많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뭐 전기차, 수소산업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하여간 뭐 지금 낙폭이 이번 주에도 또 크게 나왔는데 반등 나올 때마다 계속 거기서 비중을 줄여갖고 비중 줄여서 결국 사야 될 거는 단순합니다. 그렇죠? 뭐 제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바이오나 제약에 이제 또 찬찬하게 밑에 있는 좋은 종목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2차 전지 밸류나 예. 제약바이오 밸류나 예. 다시 도끼기기 아닌가요? 밸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얘는 선조정 받으면서 바닥을 쳐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쪽이다. 선조정을 받으면서 바닥을 쳐야 주가는 오를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신풍제약 이런 거 10분의 1 토막 나고 거기서 여전히 밸류는 비싸요. 그렇지만 주가가 그래도 바닥을 치니까 별 대단치 않은 호재 갖고도 재료 갖고도 막 주가가 벙벙 뜨고 신풍뿐만 아니고 바이오들이 지금 주로 종목들이 그런 양상 보이는 거는 바닥을 치면 올라가고 또 주가가 고점을 치면 또 바닥까지는 계속 빠지고 하는 과정인데 그 2차 전지 뭐 전기차 수소 이런 것들은 아직 바닥을 연중에 바닥을 쳐야 될 가격이 아직 중간 이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적극적인 매도 의견 계속 드린 거고 바이오뿐만 아니고 사실 또 국가 기관 산업 관련된 또 섹터들, 뭐 건설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원전은 또 때가 이게 또 단기적인 저게 많으니까 또 저항받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런 또 국가 기관 산업 관련된 종목들 또 이런 종목들을 또 계속 눌림목마다 또 우리가 매수해 나가는 자세. 그게 거꾸로 가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그냥 계속 싸들고선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수소산업 이런 것들 언젠가 되겠지 하고 계속 들고 있는 것과 거기서 올해 그 명암은 완전히 갈려버린다. 그렇게 좀 봅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바로 할까요? 저도 뭐라 했냐면 올봄 가장 경계 섹터는 2차 전지 섹터다. 사실 이걸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선 비싸다는 거는 동일했고 지금 제일 문제된 것 중에 하나가 니켈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삼원계를 중심한 쪽이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서 버리는 케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신생 그 전기차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LFP 중심으로 바꿔간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2차 전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 이만큼의 전기차 배터리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단가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이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하락이 밸류가 비쌌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체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샀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트리거돼서 더 빠진다 그러는데 결국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40만 원은 깨졌잖아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딱 어저께로 코스피 200 편입했고 오늘 들어오자마자 바로 공매도 대규모로 나온 그런 케이스가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현재 대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 LG에너지 솔루션이었고 그래서 그쪽에서가 이제 하락이 나타난 것이 사실 기대했던 다른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서 기대했던 거는 LG에너지 솔루션은 이만큼 평가를 받으니까 우리도 이만큼 평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깨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쪽이 한동안은 올해 봄이라고 했었는데 봄에는 가장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LG에너지 솔루션은 지난달 우리 마켓 대마 때 그죠? 3인이 의견 일치했던 다 거냐. 똑같았었죠. 올 8월 달쯤 가면은 과연 주가가 어느 수준일까 했더니 3명 다 반토막 이하에 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비싸게 올랐던 케이스도 있고 예상보다 빨리 왔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나중에 이제 락인 물량 이제 그 보호해소 물량이 또 해제가 됐대. 그때가 또 한번 문제 생길 수 있겠죠. 그럼 박정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앞서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최근에 니켈 가격이 워낙 뜨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와 관련된 회사들이 현재 입장 가장 피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배터리 셀 회사들도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있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쪽이 안 가면 개인적으로 또 갈 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 성장률 거슬 것 같기 때문에 그죠. 또 그런 부분 자체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품 피해를 합의할 쪽 자체는 중국 소비주 쪽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근데 저는 이걸 잡은 이유 자체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시각에서 정책에서 좀 뽑아봤어요. 일단 해서. 예. 약간 예. 반중. 예. 그래서 시각 자체가 크게 뭐 악재로 부각될 수는 모르겠지만 당장 이게 아니지만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자체가 친미, 반중, 친일 쪽이잖아요. 친일은 아니지 모르겠지만 친일 쪽은 아니죠. 여기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강화와 반중 정서를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사드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우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을 하면서 중국에서 외교부 쪽에서 당선과 관련해 가지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좀 시각 자체가 당시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바로 시진핑이 직접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가장 먼저 세계 정상국 중에서 가장 먼저 보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아마 바이든이 먼저 없고 중국에서는 외교부에서만 그냥 메시지 전달이 나왔어요. 이게 참 웃긴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10위 경제국이니까 대국이죠. 근데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약간 어느 정도 중립적인 관점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딱 약간은 이제 처음부터 공약 자체를 이제 친미, 반중 이렇게 얘기한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를 하고 이거 보면 이것도 재밌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작년 저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할 때 시진핑이 가장 먼저 축하 메시지 보는지 몰랐는데 가장 먼저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보다도. 근데 이번에는 외교부에서 그냥 메시지 형태로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발전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그런 또 수준의 논평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사드라든 그런 중국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 한다면 과거처럼 또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 중국 소비 성장률을 중심 화장품 관련 종목들과 관련된 또 중국이 또 그런 또 심리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기본적으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습니다. 주가 자체도 아모레퍼시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리오픈 관련 이슈가 전개된다 한다 하더라도 그게 수혜를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가장 피해야 되는 섹터 자체가 저는 여전히 화장품과 관련된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 LG생활건강이라든가 가는 어떤 일부 종목 좀 더 되지 않겠는가. 사실 또 그쪽에 성장이 많이 꺾여 있는 상태라서. 근데 이제 중국 소비 관련 투자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인 게 화장품하고 면세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얘들이 요즘은 리오프닝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 정식적으로 취임하기 전까지가 5월달 취임을 하니까 아직까지는 리오프닝이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그렇죠. 바로 취임하기 전에 중국을 자극하는 그런 사드 배치나 그런 나오지는 않겠죠. 안 하겠더라도 1년 이후라든가 그런 것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 노선 자체가 아주 뚜렷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4월달, 5월달 시장에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이슈되지 않겠는가. 그렇다 시각. 오늘 리오프닝 주들이 오늘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굉장히 강했죠. 강했는데 유독 화장품만 마이너스가 나온 건 맞죠. 그런 요인에서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